헛개나무, 아카시나무, 그러니까 어떤 나무들이 있어요? 헛개나무, 아카시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밤나무도 밤나무. 예, 밤나무, 엄나무, 엄나무.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세종시에서 수박하고 야채 농사를 짓고 있는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채와 수박 같은 경우에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우스에서 하다 보니까 기계로 돌리고 이제 수확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부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체들을 많이 선별을 해서 업체에서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해주시곤 하는데 이제 거의 한국 분들은 거의 농촌으로 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다 불법 체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국내에서도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있습니다. 그 지자체나 농협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인력들이 잘 수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인력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충족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자체나 농협에서도 이제 다른 외국에서 이제 뭐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모셔다 오든 해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이제 농촌 인력들을 좀 충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그 하루 일당 얼마씩 줍니까? 거의 12에서 15만 원 사이라고. 12만 원씩 보면 예. 외국인 노동자들? 예. 우리 내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애초에 그 가격에 오질 않습니다. 더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오신다고 해도 더 줘야 되지만 더 준다고 해도 안 해요? 외국인들만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을 요구를 하면 애초에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찾다 보면 이제 또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 말고는 사실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조일농어 사장님 저 일당 20만 원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작업 종류에 따라서. 정에 따라서. 아. 고급 인력이니까 20만 원입니다. 고급 인력. 고급 이게 인력. 약간 인종차별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12에서 15만 원.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조금 예. 지금 저기 우리 김종현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그 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들 중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보다 일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일당을 많이 요구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국인을 원하시는 농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을 조금 더 일당도 저희가 뭐 숙박비나 교통비 좀 더 지원해드리고 훈련을 좀 많이 시켜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제라고 우리가 8개월짜리 인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계절근로제가 너무 짧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공공형 계절근로라고 해서 농협이 좀 책임지고 그 하루에 필요할 때마다 파견하는 이런 형태로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농장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를 좀 절약할 수도 있고 원할 때만 쓸 수 있고 뭐 이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그 계절근로 8개월도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거는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일 잘하는 계절근로자의 경우에 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요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문제는 그 어디 가나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좀 검토를 그렇게 좀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님이 이게 저기 우리 두근두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좀 안타까워서 지금 그 벌 하는 농장들이 전국에 양봉하는 농장들이 27,000호 정도 되는데 청년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소수로 50군 이상하고 40세 이하인 청년
그 양봉 농가를 1년에 10명씩 뽑아서 사실 저희가 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기본은 밀원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산불 산사태 논쟁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침엽수보다는 화렵수를 심어야 되는데 화렵수의 대표가 사실 밀원수입니다. 그래서 산불 난대 그다음에 침엽수 사이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때 밀원수를 지금은 1년에 한 40헥타 조성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그 양봉하시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밀원수라고 하는 게 꽃피는 나무를 말하는 것 아카시 같은데 나무, 예, 이런 것들. 아카시아 예. 말고는 어떤 나무? 헛개나무, 아카시나무, 그러니까 어떤 나무들이 있어요? 헛개나무, 아카시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밤나무도, 밤나무. 예, 밤나무, 엄나무, 엄나무. 예. 그래서 그런 그 화렵수, 우리 밀원수들을 그 내화수림대로 조성을 하면 산불 산사태 걱정도 해소하면서 우리 좀 양봉 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 임수연 대표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연서면에서 부모님과 함께 딸기 농사를 짓고 있고요. 세종 4.17에서 여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빼어날 수 고을연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너무 떨려서 그냥 제가 떨려서 그냥 저는 제가 적은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업인 기준의 느슨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일정 면적의 농지만 있으면 누구나 농업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농업을 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즉 겸업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농업인 등록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자원의 분산과 왜곡을 초래합니다. 한정된 직불금과 보조금이 실제로 농업에 전념하는 청년 농업인이나 전업농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확보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경작 실적 중심의 인증 강화입니다. 단순히 면적이나 매출 기준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농사를 지은 기록, 생산과 판매 증빙을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업 및 투기 목적 농업인의 배제입니다. 농업에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혹은 농지를 보유만 하고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 및 전업농 중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기준을 강화하되 그 자원을 진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초기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를 주거나 그 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단계적인 조정을 통해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디지털 농업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을 만약에 한다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농업인들에게는 편리하게 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업무가 과중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8월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때 대통령께서 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씨앗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씨앗만큼 중요한 것이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땅이 잘 선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숫자상 농업인의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 농업인의 육성이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오니 대통령님께서 이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현장에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점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300평 이상이면 다 등록해 주죠. 300평 가지고 뭐 농사를 짓는다고 그죠? 직불금도 300평 이상이 가지고 경영 뭘 신고를 하면 다 해주죠. 그 얼마예요? 농업 경영체 등록. 얼마예요 직불금이? 헥타르 말고 저 300평이다 그러면 130만 원까지. 무조건. 30까지 올라가. 예. 그래요? 제가 올해 예를 들자면 제가 올해 연 초하고 그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투기 목적으로 300평 사놓고 단속 안 당하려고 농업인 등록해 놓으면 투기를 도와주고 있는 거네, 정부 예산으로. 그건 다시 진짜 검토해 보시죠. 그건 곤란해야 되겠는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전임면에서 부모님이랑 세종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수미라고 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대통령님께 바라는 점이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할까봐 서류를 준비했어요.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첫 번째, 농촌 화장실 문제입니다. 농촌에서 하우스나 밭에서 일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공간이 좁고 여름철에는 덥고 냄새가 심해 사실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이 문제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하우스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안에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농지나 하우스 안에도 2평 정도의 작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해 주시면 어떤지 제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농업인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작은 변화가 현장에서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종자법 문제입니다. 현행 종자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모호해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종자법이 생기기 이전에 국외에서 들여온 묘목은 정식 수입이 아니면 품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식 수입을 시도해도 금지 식물로 묶여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새로운 품종은 등록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종자의 정의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1년생, 2년생, 심지어 10년생 묘목까지 종자인지 불분명합니다. 국립종자원과 산림품종관리센터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농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법을 지켜 격리재배와 검사를 마쳤는데도 불법 식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때로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종자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고 라이선스가 있는 품종만 등록해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농민들이 법을 지키면서 안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품종만 등록해서 생산 판매할 수 있게 해라. 라이센스가 없는 건 팔지 못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아니,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제 예를 들면 품종이나 연원을 알 수 없는 국화가 생겼다. 고 하면 이제 그런 새로 나온 품종을 이제 라이센스를 등록을 해서 이 품종이 이제 떨리네요. 아니 이게 네. 약간의 변화를 준 개량 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등록한 다음에만 팔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쵸. 이게 등록되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이 품종을 등록을 해서 이제 나만의 품종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등록하지 않으면 주위 농가들이 이걸 사고 이제 내가 삽목해서 키우면은 이거는 저만의 품종인데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말이 너무 떨리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인간 육종도 절차를 좀 지켜야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소나무 제선충병, 과수화상병 이런 게 바로 라이센스 없이 그냥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 민간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절차를 지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종자 정의하자는 것도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마다 풀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시기랑 이런 게. 그래서 뭘 종자로 정의하느냐가 하나로 그 법에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통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하려고 그러고 아까 화장실 문제는 대통령님 지금 되게 이상하게도 농지하고 하우스 안에 생산시설 외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다.
농막이라는 예. 게 허용되는데 농막에는 화장실이 네. 포함이 안 되나 보죠? 농막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농막은 허용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무슨 말이지? 생산시설. 그러니까 생산시설로 돼야 되는 거죠. 화장실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안 돼서요. 이게 되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막은 되는데 화장실은 안 예, 된다고요? 이상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시설. 농막에는 당연히 화장실이 포함이 되고 원래는 화장실을 예, 포함한 농막은 되는데 화장실만은 안 된다? 원래 농막은 그거 돼 있어요? 예, 원래 농막은 그 화장실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창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막은. 화장실 설치할 예.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막은 허용되지만 거기는 화장실이 안 된다? 네. 예,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게 대단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잠시 창고. 쉬거나 예. 뭐 그런 개념도 포함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대소변을 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 예, 장관님. 그래서 이 하반기에 바로 농지법 개정을 해서 저희가 이 화장실 문제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조금 보태면 이제 가장 우리 청년 창업농들이 많이 하는 게 체험입니다. 실제 체험으로 이제 새로운 그 산업을 또 공간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런 문제가 안 되고 있어서요. 이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농식품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니 그 이야기를 하반기 때 일정 정도의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의견도 청취할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예. 예, 그, 예정된 시간보다 지났는데, 제 뒤에서는 쪽지 오고 야단인 거 맞죠? 예, 그래도 저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안 쉬우니까 저는 욕심이 좀 나서, 예, 좀 죄송합니다. 예, 좀 그렇게 했고요.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혹시나 못 주신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면은 다시 검토해서 드리겠다는 얘기를 미리 좀 드렸습니다. 예,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의 매력을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 농업을 지켜가는 그런 든든한 후배 동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꼭 좀 드립니다. 예, 우리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뭐 힘드시긴 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계신데 저희도 가능한 게 뭔지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끝으로 뒤에서 우리 복숭아 나무를 배경으로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청년 농업인들 사진 한 컷 이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